자, 17조 각막의 5계층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그림 1-4에 각막이 5계층이 나있죠. 그죠? 제일 위에가 각막 상피입니다. 요 각막 상피층이 있습니다. 요 각막 상피. 요거 각막 상피 중에서도 각막 상피는 보통 이제 5, 6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 제일 밑에가 이제 기저 상피층이랍니다. 이 기저층이 여기서 이제 각막 상피 세포가 재생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올라가는데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7일.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이제 눈물이 깜빡깜빡하는 눈물이 작용해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각막 상피만이 재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식 수술이라든지 뭐 기타 눈에 뭐라 하나 티끌이 들어갔거나 이래가 상처가 좀 생기더라도 각막 상피가 재생되기 때문에 눈을 뭐 세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대를 하고 보호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한 7일 있으면 완벽하게 이렇게 재생이 되니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보호만층이 있습니다. 각막상피 기지막의 보호만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막기질이 있습니다. 각막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각막기질 밑에는 이제 데스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보통 세균들이 요 막을 침범하지만은 침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세균의 방어막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진균, 펑거스, 즉 곰팡이균은 요거를 침범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안전한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막 내피계인데, 여기서 보면은 각막 상피에도 요 점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보통 세포의 핵입니다. 밑에 각막 내피에서도 각막 내피 세포의 핵이 있는데, 요거는 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단층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상피층은 5, 6개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생이 아주 신속하게 잘 이루어집니다만은 각막 내피 같은 경우는 단층이기 때문에 이게 각막 재생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뭐 재생된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각막 내피의 세포의 경우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쪽입니다. 자, 각막은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앞에 각막 상피층이죠. 그죠? 각막 상피층 줄치시고, 오류층의 세포 줄치시고, 규칙적으로 배열 줄치시고,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에 녹는 물질만이 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저세포층의 세포 분열에서 재생 줄치시면서 7일 후 탈락. 즉 7일 재생이 되어 가지고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기저세포층에서 재생이 되어서 7일 후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깥에서 눈물에 씻겨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막 상피에는 마리지 없는 신경말단 줄치시고, 분비해서 자극에 민감함으로 안구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각막에 조금만 자극해도 바로 눈을 감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아주 몹시 아픕니다. 왜냐면 마리집이 없는 신경말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 전선을 생각하시면 구리를 사고 있는 그 피막들 있죠. 그죠? 피복 있죠. 피복. 그 피복을 벗기면은 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피복이 해당되는 것이 마리집이고, 피복이 없는 상태다. 즉 구리선이 바로 어디에 뻗쳐져 있다? 각막 상피에 뻗쳐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예민하겠죠. 그죠? 뭐 구리에다 손대면은 뭐 바로 전기가 짜릿짜릿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 신경말단이 분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왜 그랬느냐?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구를 보호한다. 외부에 이제 이물질에 침하거나 어떤 뭔가 각막에, 그러니까 눈에다가 침범할 수 있는 모든 세균이라든지 기타 이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극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은 각막 상피 손상 시 심한 이물감과 통증을 느끼므로 실질적인 보호청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각막 상피는 각막 가장자리에서 결막 상피와 연결이 됩니다. 각막 상피는 줄치고 결막 상피와 연결 줄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상피라는 것은 이제 피부와 유사한 조직이면, 피부는 바깥층에 이제 아주 딱딱하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게 되어 있죠. 그죠? 상피는 사실은 내장을 갖다 다 싸고 있는 피부에 해당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 뭐 피부의 전 단계다. 그래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는 눈하고 뭐 코 안 점막이 있죠. 그 다음에 입술,
뭐 입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항문이나 생식기 이런 게 상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는 우리가 손이나 뭐 팔이나 이런 몸을 싸고 있는 요 피부보다는 좀 더 이제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민감한 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막상피하고 결막상피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됐다는 말, 사실은 각막상피, 결막상피가 분화가 되면서 같은 모체는 같았는데 각막상피로 분화되고 결막상피로 분화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호만층이 나옵니다. 보호만층은 뭐냐? 세포가 없는 투명한 아귀질섬유입니다. 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귀질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귀질섬유가 우리 보통 말하는 교원섬유, 그러니까 저 콜라겐을 말하겠죠, 그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세포가 있어야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재생이 되겠죠. 세포가 없으니까 재생 불가능 줄치시고, 뭐 재생이 불가능이니까 당연히 다쳐서 손상이 되면은 흉터가 생깁니다. 그 다음 각막에서 가장 두꺼운 층인 각막기질 줄치시고, 각막 두께 90% 정도 차지 줄치시고, 악효원섬유입니다. 악효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위에 보호만층 악효질이고 요거는 악효원섬유로 되어 있겠죠, 그죠? 뭐 쉽게 말하면 있습니다. 악효원섬유는 좀 더 미세한 섬유인데 요것들이 모여서 악효질섬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리 전선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가는 전선이 모여서 굵은 전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놈이니까 똑같습니다. 둘 다 콜라겐 파이브다, 콜라겐 섬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마이크로미터 두께 약 47에서 60정의 판상습니다. 판상이란 말은 이제 기와장처럼 착착착 사고에 쌓여있단 말입니다. 납작한 판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섬유 구조더라. 4, 60층. 자, 다시 위에 보면은 제 첫째 줄에 각막상피는 5, 6층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막실질은 40에서 60층의 각막기질 판상섬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의원섬유는 투명하며, 그래서 악의원섬유는 투명하며 줄치고 크기와 주행방이 일정하다. 그리고 수용성이 성질을 가집니다. 아까 저게 위에서 각막상피는 지용성이라 했죠, 그죠? 요 지용성 그러니까 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막실질 혹은 각막기질 뭐 이라는데 스트로마 낙하거든요, 사실은. 요 각막기질이 뭐라 하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물이 녹는 물질이 통과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각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은 지용성도 되고 수용성도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용성에서 수용성도 되니까 각막상피층도 통과하고 각막기질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스멘막이 나옵니다. 네 번째, 데스멘막 투명한 탄력선막으로 원섬유로 구성됐다. 원섬유는 이제 우리 기둥처럼 동글동글한 겁니다. 그걸 구성되면 박테리아는 강하지만 진균에 약하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균은 막아내는데 진균은 약화됐습니다. 진균에 약하다 줄쳐놓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안쪽 층 각막내피층입니다. 각막내피는 단층입니다. 1층으로 평평한 육각형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재생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치잖아, 그죠? 그럼 옆에 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옆에 이웃하고 있는 수세포가 커지면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내피세포의 크기가 다양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세포가 계속 그걸 차지하는 바람에 아주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국시에도 나왔던 그 내용이거든요.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이웃의 세포가 손상 세포를 차지하므로 나이가 들수록부터 주치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피세포의 크기는 다양하게 변한다. 자, 예전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문제 은행에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포세포의 크기는 다양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모르고 왜 틀렸다 이랬는데, 사실은 바로 이게 극제한적인 재생 때문에 옆에 있는 손상 부위를 채우다 보니까 크기는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포세포의 크기는 다양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거는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각막의 상대적 건조성은 각막상피보다 각막내피의 역할이 중요하며 써놨죠, 그죠? 상대적 건조성 줄치시고, 이 탈수화라고도 합니다. 탈수화. 각막상피보다 각막내피의 역할이 중요하다 써놨습니다. 각막내피의 역할 중요. 자, 각막상피에서도 각막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조직보다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각막상피가 어느 정도 펌프질 역할을 한다면은 각막내피는 완전히 아주 기계로서 물을 뿜어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막내피가
바로 상대적 건조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역할이 크다. 그래서 각막 내피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각막 부종이 발생합니다. 각막 부종이란 것은 각막에 수분이 차는 거거든요. 각막 부종이 생기면 왜 나쁘냐? 바로 각막이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이 투명성을 잃게 됩니다. 바로 각막 부종이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각막 내피 손상이지만은 각막 내피 부종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또한 콘택트 렌즈의 장시간의 착용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콘택트 렌즈 시간에 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18쪽 보겠습니다. 각막이 투명한 이유, 정말 중요한 거죠. 투명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막이 균일하다. 균일한 구조. 두 번째, 혈관 없다. 혈관이 있으면 투명 안 하겠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기와장처럼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없다. 그 다음에 조직이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건조해서, 그래서 투명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수분이 차게 되면은 불투명하게, 즉 뿌옇게 된다.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막의 영양 공급,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이제 조직에 대해서 영양 공급에 대해서 놓을 것입니다. 각막 가장자리에 풍부한 혈관망, 각막 가장자리에 풍부한 혈관망 한 개 줄치시고, 방수 그리고 눈물 세 가지에서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방수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요 부분에서 보시면은 요게 자 여기 이제 요 사이가 뭐냐면 이제 요거하고 여기 이제 홍채거든요. 요 사이에 이제 동공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각막과 요 홍채 요 사이 요 부분이 앞방입니다. 앞방. 요 안에 이제 방수가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채와 이렇게 수인체 사이 요게 녹색 부분 있죠, 그죠? 여기 뒷방이라 해가지고 요 앞방 써놨네. 앞방. 그 다음에 뒷방. 이래가지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안방이라는데, 이 안방에 차가 있는 그 액체가 방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제 그래 각막 뒤쪽에 있으니까 각막에서는 여기에 있는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서 다시 요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서 혈관들이 이렇게 안으로 뻗쳐져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각막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요 가장자리에 여기 뻗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 뻗쳐져 있겠죠. 그래서 각막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뻗쳐져 있는 혈관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혈관에서 액이 나옵니다. 체액과 이제 산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뭐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능동, 수성과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이 퍼진다, 뭐 이래 돼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혈관들이 요자 분포인데 혈관망에서 영양이 공급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요 방수,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눈물, 바깥에 흐르고 있는 눈물이 이렇게 발리겠죠, 그죠? 눈을 깜빡깜빡 하니까 이게 눈꺼풀이 있으면 깜빡깜빡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눈썹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이 깜빡깜빡 하면은 이제 눈이 발리게 되니까 눈물이, 세 가지 각막까지 풍부한 혈관막 방수 그리고 눈물,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산소는 대기로부터의 각막 표면을 통해서 공급한다. 제가 이제 대기에 있는 산소가 눈물에 녹겠죠, 그죠? 그 눈물에 녹아서 이제 각막은 그 표면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각막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막의 감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주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제5 내신경, 이 참자신경을 제5 내신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내신경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내신경이 3차신경인데, 이 3차신경은 바로 우리 눈에 있어서의 모든 감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3차신경은 보시면은 그 부분에 줄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5 내신경, 즉 3차신경이 제일 가진 눈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3차신경의 그림입니다. 여기 3차신경이 있죠, 그죠? 요 귀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이 가지가 3개예요.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내가 수업할 때는 손가락으로 이제 3개를 딱 해요. 엄지손가락이 눈신경, 집게손가락이 이제 위턱신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간 손가락을 아랫대신경,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눈신경은 우리 눈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위턱신경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턱 부분을 담당합니다. 상악신경이라고 하죠. 밑에 그 아래턱신경, 이건 하악신경이라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이제 하악 신경, 하악 아래턱, 위에 거는 상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턱 신경은 세 번째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도 비슷하죠, 그죠? 3차 그러니까 세 개다 가지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가지 눈신경, 여기 중요한 거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감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뭐 감각은 3차신경이다 3차신경 계속 노는데 요거는 또 3차신경, 요거 또 3차신경,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감각하면 다 3차신경이니까 그냥 눈에서 지배받는 어떤 조직인지 감각을 지배하는 것은 3차신경의 첫 번째 가지 눈신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막 3피는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지용성 물질을 통과하고 각막 기질과 각막 내피세는 수용성 물질을 통과하므로 마지막에 주치세요. 각막은 지용성, 수용성을 모두 가진 물질만이 통과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제들은 다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막의 에 대해서 5개 층을 비롯하여 다 일단은 끝냈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혼자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공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